우선 제가 식단을 추천드린다면은 첫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굶으라고요. 이게 굶어서 빼는 거랑 달라요. 굶어서 빼는 거는 계속 굶는 거고, 이거는 하루 동안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을 꺼냈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뚱뚱한 사람은 이틀 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굶고 시작해라. 근데 그동안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냐?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1일 2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1식은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1일 2식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라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하루 3끼 드는 거지, 우리 다 앉아서 사잖아요. 우리 의자 중독증에 걸리는 분들인데 뭐 하루 3끼나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끼 드시는 거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1일 2식부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 대신 부족한 칼로리는 뭐로 채우냐? 단백질일까요? 지방일까요? 뭐로 채워야 될까요? 땡! 지방으로 채워라. 왜냐? 탄수화물 줄이는 이유는 혈당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근데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비슷하게 올려요.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은 지방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식이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채, 식이섬유보다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1등이 탄수화물, 2등이 단백질, 3등이 식이섬유, 4등이 지방이에요. 지방이 제일 꼴찌예요. 혈당부터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 저탄고지라고 하죠, 쉬운 말로. 근데 저탄고지인데 콜레스테롤 올라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저탄고지를 해서 그래요. 올바른 저탄고지는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내가 저탄고지 했더니 콜레스테롤 올라갔어, 그럼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지방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지방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예요. 지방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건강한 지방들은. 그럼 나쁜 지방이 뭐 있냐? 조리법에 관련돼 있어요. 지방, 그러니까 기름은 쉽게 산패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질이 쉽게 돼요. 우리가 그 상온에 둔 식용유, 뭐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쁜 지방인 거예요. 산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열을 하면 또 산패가 되거든요. 조리 방법도 최대한 그 막 튀기는 음식, 그래서 나쁜 거예요. 튀기지 않고. 그리고 또 튀긴 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쁜 게 굽는 거거든요. 굽지 말고, 그리고 삶아서 드셔라, 웬만하면은. 아니면 뭐 생으로 먹어도 좋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하잖아요. 조리법에 관련된 거지 사실 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낮춰주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콜드 프레스 한 거는 막 참기름이나 이런 걸 콜드 프레스 하지 않고요, 올리브를 저온에서 짜서 추출하거든요. 그럼 산패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기름이죠. 근데 그 건강한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이라는 뜻은 불포화. 다른 점은 안정성이 차이예요. 불포화라서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산패된단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그런 올리브 오일을 정말 좋으니까 왕창 사놓자 하고 한 박스씩 사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 병을 다 채 드시기 전에 나머지 애들은 이미 다 산패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씩 사서 드셔요. 올리브 오일, 콜드 프레스 하는 것들 돈 낭비예요. 많이 왕창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요. 제일 쉬운 게 웃길 수도 있어요, 들어보면. 다리 떨기. 그분들은 사실 운동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다리 떠는 거는 진짜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그냥 웃을 수 있는데 다리 떠는 것도 운동이에요, 사실. 복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복 달아나는 게 아니고 혈당이 달아나요, 다리 떨면은. 그러니까 다리 떨기가 실생활에서 몰래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주변 사람들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다리 떨세요. 그 누가 복 달아난다고 뭐라 하면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대신 혼내드릴게요. 네. 그 거식증 환자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계속 굶는 사람이 있고, 폭식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다가 터져서 폭식하고. 근데 폭식, 이게 결국엔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너 왜 살쪘어?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헤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 걸 풀었더니 이렇게 살쪄버렸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다 코티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왜 이렇게 폭식하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게 애매한 스트레스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와요. 막 신석기 시대 때 막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와. 그때 총도 없을 때야.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연히 나오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때 누가 배고픈 사람 있어요? 폭식하는 사람 있어요? 배가 고플 생각이 없겠죠. 원래 코티졸은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올려줘요. 그 대신 근데 우리는 애매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코티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대인에 맞춰서. 애매한 스트레스인 코티졸은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부터 하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뭐 의사가 추천한다고 백날 들어봤자 뭐 밖에 산책 많이 들어다니고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스스로를 막 내가 남자친구를 헤어졌는데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우선은 많은 병원에서 그 비피더스 유산균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혈관 속에서 전신을 순환하는 염증 물질들을 싹 정화해주는 혈액정화 치료가 있어요. 헤마퓨어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런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혈당이나 막 이런 염증 물질이 이 적혈구에 달라붙어가지고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확 떨어뜨리고, 그리고 혈관 속에 막 노폐물들, 염증 물질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잡아줘요. 혈액정화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가지고 막 암 환자들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건데, 비만 치료에도 그런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요요가 없이 개선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굶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굶으라는 거는 그 단식이고, 그냥 굶으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요요 오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쓸데없이 다이어트 하지 말라. 그냥 먹지 말란 것만 먹지 말라고 해요. 그 대신 우리가 꼭 언젠가 요요 없이 빼주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치료, 막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혈액정화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지신 분들은 그 유익균들을 이렇게 처방해드리고, 그리고 또 참을 수 없는 배고픔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그때는 처방을 좀 보조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그 환자 맞춤형 원인을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죠. 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모든 환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식습관을 교정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지금 비만이라는 게 미용적인 것 때문에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비만은 사실 당뇨 아니면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이어트, 건강한 체질 개선을 실천해 보시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의사로서. 네, 감사합니다.